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컬러 패널에 있는 이 아이를 말하는 거고요. 사용하고 있는 계신 컬러는 여기 상단에 있는 CMYK 컬러 모드일 때는 당연히 사용되는 컬러도 CMYK. 만약에 이곳이 RGB라 했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컬러도 RGB로 바꿔서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거 말고는 크게 컬러라는 개념이 다른 건 없지만, 자, 지금 보시는 아이는, 왼쪽에 보시는 아이가 희한하게도 컬러가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거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해볼 건데요. 제가 레이어를 잘못 잠궈서 반대로 잠궈놔서 얘가 풀려 있고 얘가 지금 잠겨 있는데, 레이어에서 잠금을 풀어 주십시오. 레이어 패널에서 잠겨 있는 걸 풀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왼쪽처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신 그림에서 보이는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또 하나는 약간의 연두빛 나는 컬러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컬러를 쓰시는 요령의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면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하십시오. 사용하려고 하는 두 가지 색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칠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그라디언트라고 써있는 패널을 열어서,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패널을 열어서 이곳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 그라디언트 게이지 보이시죠? 스펙트럼 게이지 위에다가 현재 써있는 요 색깔을 가지고 드래그로 이 위에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잡고 드래그로 올려놓았으면 마우스를 띄면 됩니다. 그럼 사용하시려고 하는 색깔 중에 하나는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색상을 등록을 했다면 이제 나머지 색상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라디언트 이 스펙트럼에서는 세 가지의 색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 없겠죠. 필요 없는 아이, 자, 집처럼 생긴 이 아이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위에 검은색이 뜹니다. 버릴 겁니다. 어떻게? 아래로 잡고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이 빈자리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색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잡고 끄집어 내리시면 색상을 뺄 수 있습니다. 자, 추가하고 빼는 걸 보셨고요. 선택된 이 색깔을 위치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요. 다른 색깔을 변경하셔야 되니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직접 입력하거나 스와치를 찾아서 등록하셔도 되고, 똑같은 아이가 지금 오른쪽 계속 변하고 있죠. 지가 알아서 선택하시면 오른쪽에서 알아서 바뀌고 있으니 여기서 그냥 바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스와치가 떴다는 얘기는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해서 선택된 얘를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선택하고 얘를 직접적으로 잡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두 개를 등록을 했다면 스펙트럼 모양이 왼쪽과 다릅니다. 왼쪽은 중심에서부터 퍼진 아이고 현재는 한쪽에서부터 또 다른 아이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중심에서부터 퍼지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이디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리니어라는 뜻 자체는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쭉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레이디얼은 중심에서부터
퍼지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용하시려는 색상이 원하게 되셨으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색깔이 뒤집혀 있다면 그림 아래쪽에 리버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시면 색상을 서로 치환시켜서 만들어줍니다. 색깔을 추가적으로 영역을 노란색을 좀 더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실 거라면 노란색 게이지 이 아이를 색깔을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많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같이 따라 움직이는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잡고 옆으로 쭉 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 색상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신다면 선택하신과 동시에 이쪽에 게이지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느냐? 상단에 메뉴의 뷰로 가시면 되고요. 메뉴 뷰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어노테이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Show Gradient Annotator라고 써있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나타나게 바꿔주시면 이제 항목이 떴죠. 이렇게 이 아이를 가지고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또는 이 아이를 찌그러뜨리거나 수치 같이 변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또는 각도를 회전을 시키거나, 직접적으로 수치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중심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다루기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아예 내가 원하는 대로 누른 상태에서 직접 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누르고 새로 당겨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가 바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곳에다가 동그라미 선택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그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얘는 초기화 시킨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해서 누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없네요. 자, 없으면 뭐 그냥 대충 클릭해서 아무거나 색깔을 내서 날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색깔을 그냥 아무거나, 이곳의 색깔도 아무거나.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줬습니다. 자, 색깔을 아까처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방법은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쪽의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색깔을 직접적으로 입력하고 다른 아이를 더블 클릭, 필요한 색깔을 입력,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 안 드렸죠.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일단은 사용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면의 색깔을 먼저 만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인 면의 색깔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면의 색깔을 그라디언트 스펙트럼 쪽으로
잡고 드래그로 담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은 몰라도 일단 하나는 정확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색깔을 기준으로 필요 없는 아이는 빼버리고 또 다른 사용할 컬러를 선택해서 얘만 직접적으로 수치를 새로 입력해서 처리하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다루시거나 사용하실 때는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의 위치를 그라데이션의 위치를 바꾸실 때는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곳 요 그림 가지고 움직이셔도 되고 아예 필요한 곳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직접 드래그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면 그라디언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다 익히신 거예요. 이게 끝이고요. 자, CS6 버전부터는 조금 기능이 약간 강화됐습니다. 첫 번째가 면이 아니라 선에도 그라데이션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자, 티가 좀 많이 안 나니까 좀 밝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안쪽과 바깥쪽으로 색깔이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트로크라고 해서 색깔의 위치를 이렇게 뺑 눌러서 또는 안쪽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지게 처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요게 그라디언트의 기본이고요. 사실 CC 2019 이상 버전에서는 한 가지 그라데이션 기능이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요. 메쉬라고 하는 기능, 요 기능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라데이션의 기본인 형태는 리니어와 레이디얼 그리고 면 또는 선의 한 가지 색상에서 또 다른 색상으로 도형 하나에서 변환하는 것, 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밑에 있는 요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용하더라. 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